자,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강은 이제 특허 보세 구역 중에 이제 보세 창고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보세 창고고요. 보세 창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보세 창고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뭐 목적에 따른 구분해서 자가용 보세 창고, 영업용 보세 창고, 그리고 뭐 특수 보세 창고의 구분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다 뒤에서 하나씩 다 상세하게 볼 거고요. 일단 이제 개요만 개괄해서 보시면 목적에 따른 구분에 따라서 자가용 그리고 영업용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가용이란 말은 우리 물건, 내가 이제 화주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 운영이라고 한다면 우리 회사 물건만 두는 창고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업용 보세 창고는 이 사람은 운영인은 보통 이제 사업자라고 했죠. 이제 이 사업자가 보세 창고를 열어놓고 여러 명의 이제 화주들을 유치해가지고 그 창고 보관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이제 개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 보세 창고의 구분 가보시면 이게 이제 뭐 다 뒤에서 배울 거라서 다 설명은 안 드릴 겁니다. 다만 이제 위험품 전용 보세 창고, 야적 전용 보세 창고, 컨테이너 전용, 복합 물류, 공동 보세, 액체화물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요겁니다. 여기에서 수입 활어 전용 보세 창고 요게 우리 이제 이 과목 5장에 있는데 얘는 특수 보세 구역은 아니에요. 마치 이제 이름 자체가 뭐 수입 활어 전용 보세 창고라고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얘는 이 특수 보세 창고의 구분해서 이제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서 이렇게 한번 얘가 오답으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나머지 선지들을 얘네들로 채워놓고. 그래서 요거 일단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이제 실제로 보세 창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보세 창고의 기능. 이제 앞으로 이제 특허 보세 구역 중에서 창고, 뭐 공장, 전시장, 판매장, 건설장 이렇게 계속 나올 텐데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항상 기능일 겁니다. 첫 번째로 나오든 두 번째로 나오든. 그래서 그 특허 보세 구역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할 텐데 자, 보세 창고에서는 외국 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한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이 장치한다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즉 수입 화물을 계속 거기다 둘 수 있다는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설 보시면 자, 보세 창고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구역을 말하고 물품을 장치하는 장소이다. 따라서 외국 물품을 이용해서 제조, 가공하거나 건설 등의 작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시 등도 할 수 없고 판매 등도 할 수가 없어요. 즉 얘는 얘의 기능에 맞는 뭐겠어요? 공장이겠죠. 보세 공장에서 할 수가 있는 거고 얘는 뭐겠어요? 보세 건설장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얘는 뭐겠어요? 보세 전시장 그리고 쟤는 보세 판매장에서만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칠판에 적어드리는 거는 굳이 안 적어도 됩니다. 그냥 교재 보시고 계속 그냥 읽으시고 제가 적어드리는 거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2번 목차에 내국 물품 장치 신고가 되어 있어요. 자, 1번 동그라미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이거를 이제 보통 지금 6년 중에 3번이 출제가 됐는데 얘를 이제 뭐 승인으로 고친다던가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된 적이 있죠. 그래서 승인으로 한다면 틀리는 거고 신고를 하고 외국 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세 창고에 내국 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원래 보세 구역에는 어떤 물건이 들어가야 돼요? 관세법상 물품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항상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으로 나눠지는데 이 보세 구역에는 내국 물품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외국 물품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원칙적으로는 외국 물품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보면 내국 물품을 지금 보세 구역에 장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 2번까지 읽을게요. 다만 동일한 보세 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해서 장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구를 뭐 신고하고 장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고쳐서 출제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좀 내면의 숨은 뜻을 보시면 이 보세 창고는 외국 물품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이 한국 무역이 조금 침체된 시기거든요. 그래서 물동량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 보세 창고에 들어가는 이제 수입 화물, 즉 외국 화물도 많이 줄어들 텐데 그런 경우에는 보세 창고가 엄청나게 크다면 이게 다 놀리는 공간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유휴 공간이 돼버리니까 결국에 운영인은 누구라고요? 사업자라고요. 그래서 사업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외국 물품에도 불구하고 내국 물품도 이 화주들을 유치를 한다면 얘네들도 장치해서 보관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한다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보세 구역에 외국 물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치할 수 있다. 근데 그 행정 규제는 뭐다? 신고를 해야 된다.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목차 내국 물품 장치 승인. 자, 운영인은 그 해당 보세 창고를 운영하는 운영인은 보세 창고에 1년 2번 목차 2번 동그라미 이해죠?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6개월. 그래서 날짜 차이 일단 나고요. 이상 계속해서 이에서 규정한 내국 물품만을 장치하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얘입니다. 내국 물품만을 장치하려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 건 뭐였어요?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동시에 이제 혼용해서 이제 장치를 시키는 건데 밑에 애들은
외국 물품은 아예 하나도 없고 내국 물품만을 장치하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겠어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위에서는 신고였고 외국 물품이 있으니까 밑에서는 이제 왜 보세구역인데 내국 물품만을 장치하느냐라고 세관장이 따지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행정규제가 한 단계 더 높아지겠죠. 신고해서 승인으로 높아지겠죠. 근데 얘는 지금 4번 정도 출제가 됐는데 얘를 장난쳐서는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노란색 부분만 장난을 쳤는데 만약에 또 출제가 된다면 얘를 또 다시 신고하거나 허가 이런 행정규제 사항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체크를 한번 해두시면 되고요. 자, 넘어갑니다. 3번 목차. 장치 기간이 지난 내국 물품. 보시면 자, 신고 장치된 내국 물품으로서 외국 물품이 아니죠? 내국 물품으로서 장치 기간이 지난 물품은 그 기간이 지난 후 10일 내에 그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해야 된다.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운영인의 책임이라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화주로 고칠 수도 있거든요. 그 물건을 맡긴. 근데 그 물건의 주인이 화주의 책임이 아니라 이 보세 창고를 운영하는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해야 된다. 우리 3과목에서 배울 거 미리 잠깐만 이제 땡겨서 보면은 원래 외국 물품인 경우에는 장치 기간이 지났다면 뭘 하냐면 우리 3과목에서 배울 거예요. 맛만 보는 거예요. 매각에 들어갑니다. 장치 기간이 지났다면 채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즉 너무 보세 창고에 한 물건이 오래 있어가지고 물류 흐름에 방해가 된다. 즉 채화가 된다. 그렇게 된다면 세관에서 매각 조치를 취해버립니다. 그건 이제 외국 물품에 한해서. 근데 관세법은 항상 외국 물품을 이제 규제를 하는 거니까 내국 물품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가 없어요. 즉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건 지금 내국 물품이죠. 내국 물품은 이미 우리나라 물품이기 때문에 얘가 아무리 보세구역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장치 기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얘는 매각이 불가능해요. 함부로 매각할 수가 없어요. 왜? 관세법에 규제가 미치지 않는 내국 물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매각한다라는 규정이 아니라 그냥 10일 안에 물건 빨리 빼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물건 안 빼고 막 미적미적해도 어떤 처벌하는 벌금으로 꽝 이렇게 세게 때리는 조항이 없어가지고 약간 세관에서도 골치가 아픈 규정입니다. 왜? 성격이 내국 물품, 이미 우리나라인 물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매각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 3과목에서 자세히 볼 거니까 지금 맛만 본 거고요. 넘어갑니다. 자, 2번 목차. 승인받은 내국 물품. 승인 후 장치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내국 물품도 그 승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일과 같이 반출하여야 된다라는 거죠. 누가? 운영인이. 라는 거고요. 여기까지 됐고.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특허 요건이 나와요. 이제 보세 창고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뭐 보세 공장, 건설장, 그리고 전시장, 판매장 전부 다 이제 특허 요건이 각각 중요하게 이제 판단이 이제 중요하게 들어갈 겁니다. 보시면 첫 번째가 영업용 보세 창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하느냐. 일단 건물과 부지에서는 이게 중요하겠죠. 건물과 부지는 지붕이 있어야 돼요. 비도 막아줘야 되고. 왜냐면 이 보세 창고 운영이 여러 명의 이제 화주를 모집을 해가지고 그 보관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 요건이 없더라도 누가 비 맞는 이제 창고에다가 물건을 맡기고 싶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 요건이 없더라도 알아서 이제 짓겠지만 굳이 이제 관세법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지붕이 있고 주위에 벽을 가져야 되죠. 당연히 야적시켜 놓을 수는 없잖아요. 야적 보세 창고가 아닌데. 그래서 지상 건축물로서 고내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해야 된다. 지금 요거는 한 번도 오답선지로 출제를 한 적이 없는데 만약에 오답선지로 출제를 한다면 얘를 관세법상 지금 이 제곱미터 숫자가 여러 개 나와요. 그래서 864로 바꾼다던가 엉뚱한 숫자로 바꿔서 출제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일단 기본적인 보세 창고는 1000제곱미터 이상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괄호 2번 내부 화물 관리 규정인데 자, 특허 신청인은 다음의 사항, 결국에 이거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내부 화물 관리 규정을 작성해서 특허를 할 때 세관장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 6년 중에 한 번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우기에는 조금 공수가 많이 투입되는데 공부를 하셔야 되긴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내부 화물 관리 종합 책임자 및 책임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보고 체계나 회사의 창고도 결국에는 이제 사업자니까 걔네들도 이제 부장도 있고 차장도 있고 대리도 있고 사원도 있고 주임도 있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화물 관출입 및 보관 절차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겠죠. 실무적으로는 얘네들이 어떻게 이제 보세 창고에 화물을 반출입하고 보관을 해두고 그 보관 며칠 동안 해두고 그런 게 이제 필요할 거고 대장 기록 체계, 출입자 통제 및 시설 안전 관리. CCTV는 몇 년마다 교체를 할 건지 아니면 며칠 보관할 건지 이런 것들 그리고 세관 보고사항